장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류크다! 라고 하시는 보자마자 류크다! 류크! 그래서 양세형 씨도 웃겼어요. 눈썹 염료 다 튀어나와요. 민호 씨, 그 핸드폰 부서지면 걱정 많겠지만 핸드폰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.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.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피치 코치 이민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강의를 다니시면 뭐 1년에 몇 번 정도나 다니시는 거예요? 일주일에 뭐 보통 많이 나갈 때는 뭐 3번, 4번 간 정도 있었고, 근데 제가 하는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섞어서 하다 보면 보통은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10번 정도. 조금 더 많기도 했지만 적을 때는 뭐 5번 가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1년 하면 한 100번 정도 이렇게 기업에 출강을 하는 거고. 네, 뭐 그 정도 되겠네요. 스타 강사네요. 스타는 저 되고 싶습니다. 강의가 어떻게 알고 강의 의뢰가 와요? 되게 충격적인 하나 사실이 있었는데, 예전에 강의를 좀 기업 강의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안서 같은 걸 써서 막 이렇게 보내본 적이 있어요. 보통 강사님들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. 네. 한 건도 안 왔던 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, 막 찾아가서 자기를 보여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지 일이 풀린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막 들이대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특히나 밴드 할 때 처음 밴드를 만들고 막 고등학교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락 페스티벌 이런 데 전화해서 무대 좀 세워주세요 했는데 그러고 하나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다시 또 섭외 받아서 하고 이랬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안 됐던 게 현실이었고, 아,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. 내 강의 찍어서 그 대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페이스북, 유튜브 이런 데다가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죠.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JTBC의 스피치 코치가 되었고, 그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세바시에 강연을 하게 되었고, 그 크레딧을 보고 기업에서 아, 이 사람은 그래도 도라이는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한번 불러볼까,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. 세바시에도 직접 또 강의를 하셨더라고요. 네네. 뭐 그건 어떤 내용이었었죠? 그때는 이제 제목은 나다움을 찾아야 내다움이 보인다. 이게 약간 랩 같죠? 나다움을 찾아야 내다움이 보인다. 이런.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다들 고민이 진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 있잖아요. 근데 그 결론이 그거였어요. 나다운 것을 해야지 내 다음으로 갈 수 있다. 내 운명의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그 문의 비밀번호가 나다움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살아오고 제 친구들이 살아온 것 중에서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던 게 첫 번째 세바시 강의였어요. 강사들 사이에서 네. 그 3대장처럼 불리는 게 네. 여기 나가면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 방송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. 뭐 아침마당. 아침마당. 뭐 두 번째가 뭐 네. 세바시. 세바시, 어쩌다 어른이라든지 어쩌다 이런 어른. 것들 주요 강의 프로그램. 뭐 아침마당도 나가셨어요? 아침마당은 KBS 대구로 나갔어요. 그리고 대구로 나가시고. 네, 대구의 땡땡백화점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강의료를 100만 원 받았어요. 12회 차였는데. 근데 차비가 12만 원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강의가 모집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강의가 사실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. 근데 제가 제 강의료를 포기할 테니까 그냥 차비만 되면 되니까 경험 삼아서 가겠다라고 그쪽에 얘기를 했었죠. 사실 하나의 문이 좀 닫히면 또 열릴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경제적으로는 왔다 갔다 시간 쓰고 이런 거 같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사람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이 있었어요. 아, 이 사람 돈이 안 돼도 작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멀리서 오는구나라고 하면서, 근데 이분이 알고 있던 게 KBS PD님이셨던 거죠. 우리 대구에 계속 오시는데 여기 아침마당에 한번 나가면 어떻겠냐면서 딱 연결해 주셔가지고 대구 KBS에 나가게 됐죠.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적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. 네네. 가장 적을 때는 몇 명이고 가장 많을 때는 몇 명 앞에서 해봤는지. 일단 예전에 밴드 공연을 할 때 제일 적을 땐 2명이었고 많을 때는 그때가 10,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축제, 축제 때. 경남대학교 축제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근데 이제 공연을 하던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강연으로 넘어와도 비슷하더라고요. 정말 그때 몇 명 없었던 게 이제 대구 갔을 때 그때 7분 정도 7명. 계셨었고, 그 다음에 많을 때는 뭐 2,000명, 몇천 명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있죠. 그럼 강의를 하다가 가장 네. 당황스러웠었던 때가 언제예요?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구의 모 대학교에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. 2박 3일 뭐 1박 2일로 그렇죠, 하면은 그렇죠. 첫날 얼마나 술 막 엄청 먹은 거잖아요.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강의를 맡았으니 사람들이 새벽까지 안 잤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. 그렇죠. 아침에 딱 갔는데 일단 그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. 큰 몇천 명 있었는데 막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강의장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잠드는데 멀리서부터
하고 쓰나미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타다다다다다 폴더처럼 딱 다 접혀오더라고요. 조여오는 그 느낌? 와 이거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? 소통 강의였어요 그때도. 그렇죠. 말 잘하냐 뭐 이런 거였는데 내 강의를 입증하려면 이 사람들이 다 재밌게 앉아야 들어야 되잖아요. 되는데, 앉아야 되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. 요게 좀 제일 힘들었던 그럼 거. 그때 어떻게 마무리를 했어요 강의가?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잠 못 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참 못 미안한 거야. 너무 앞에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모성애가 발동했나. 그래가지고 못 잠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느낀 게 이게 PPT도 준비했고 내가 하려던 말이 다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걸 맞추지 않는다면 이거는 마지막 2분까지 잠들게 하면 나는 같이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이거를 모든 걸 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잠들고 있잖아요.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얘기로 이제 막 시작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자던 사람이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조금 복구시켰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한. 다시는 그 학교 못 갔어요. 그럼 아까 연예인이나 뭐 명사들도 스피치 코칭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뭐 여러 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총 몇 명의 연예인들을 코칭을 하신 거예요? 4, 50명 정도를 4, 50명 정도? 네,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뭐 특히 양세형 씨처럼 개그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코칭을 해준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? 저도 처음에 딱 그 말 했어요. 내가 이분들 뭘 코칭을 하겠냐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운전하시잖아요. 하죠. 근데 갑자기 버스 운전을 맡기면 이건 좀 당황스럽죠.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은 늘 말을 하지만 15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. 형식이 좀 다른 거죠. 어디 가서 강연을 해도 1시간짜리가 있지 15분짜리 강연은 잘 없거든요. 그리고 패널들하고 뭘 하면은 티키타카를 하지 혼자 얘기만 아무도 질문 없이 15분 한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럼 저는 운전하시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버스는 기어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. 뭐 알려주는 약간 그런 형태를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코칭 해주시면서 가장 좀 정말 인상 깊었다. 좀 여러모로 어떤 면이지? 그런 뭐 연예인이나 명사가 있어요? 장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딱 처음에 봤는데 제가 머리가 그 당시에 약간 삐죽삐죽한 스타일이었어요. 그리고 하필 제가 옷을 좀 검은색 옷을 약간 구멍이 약간 보이는 그런 옷이었는데 딱 보시더니 류크다! 라고 하시는 보자마자 류크다! 류크! 그래서 뭐 노트 같은 거 없어요? 막 이렇게 개그맨들은 진짜 다르구나. 그냥 피가 다르네. 네, 그냥 보자마자 뭔가 바로 웃기시더라고요. 그리고 양세형 씨도 웃겼어요. 양세형 씨도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자연스럽지만 눈썹 문신 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. 아주 눈썹 문신 하신 거예요? 지금 한 거죠. 그때 양세형 씨가 딱 처음부터 보면은 좀 느낌이 왔겠죠. 이 사람이 지금 신선한 상태다. 얼마 안 됐다. 장난을 쳐도 된다. 그렇죠. 근데 인생에 크게 막 재미난 일들이 없는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양세형 씨한테 대화를 하다가 문득 끝날 때쯤에 세형 씨 제가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으면 추억에 남기려고 싶어서 그런데 그 당시 양세형 씨가 이거가 엄청 센 딱밤. 대뺨 네. 저 이거 한 대만 때려주실 수 있어요?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엄청 세잖아요. 그죠. 근데 맞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세형 씨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 한 번만 때려주세요 했더니 안 돼요. 눈썹 염료 다 튀어나와요. 느꼈던 게 이런 분들은 늘 웃길 걸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 탁 되면은 탕 치고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들 받았었어요. 또 이렇게 좀 스피치 관련해서 스피치를 뭐 이렇게 잘 못했는데 코칭을 받고 확 달라졌다던가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? 다들 소재나 재료가 되게 다 좋잖아요. 왜냐면 산전수전 겪고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쵸. 15분 안에 넣는 법도 중요하고 거기서 과연 사람들이 느꼈을 때 한 방에 쏙 들어오는 것 그리고 몰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고요. 제가 이상민 형님을 만났을 때 당당한 스웩이 있더라고요. 멋있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빚이 69억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신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민호 씨 그 핸드폰 부서지면 걱정 많겠지만 핸드폰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.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지금 빚 많지만 돈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스웩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이 얘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이 얘기를 시작하지가 좀 궁금하잖아요.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입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? 뭐였냐면은 당신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? 돈으로 치면 그렇게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? 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. 그쵸, 생각하게 되죠. 그러게 우리 집 보증금 하고 좀 이 차 팔면 막 이런 생각들, 연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상민 씨는 그렇게 물어봐 놓고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만 따지지 않습니다. 우리의 경험,
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, 나의 꿈, 심지어 자기는 이제 사기를 안 당한대요. 사기당한 사람, 사기치는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경험까지도 다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가진 게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훨씬 더 크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. 이 좋은 얘기가 시작될 수 있게 던졌던 질문 이런 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? 이런 것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죠. 다음 영상에서는 강사를 또 꿈꾸시는 분들, 또 강사의 구체적인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.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